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부모 자녀의 연을 맺는 은혜결연 사업이 올해로 9번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경기 인천교구 여성회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은혜결연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스튜디오에 최경진 경인교구 여성회 회장님 그리고 이경환 지도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먼저 경기 인천교구 여성회에 대한 소개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희 경기 인천교구는요, 총 43개 교당이 있는데 여기 12개 교당이 창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개 교당이 작년에 창립은 안 됐지만은 우리 학생들과 결연을 맺고 있었고 교무님들께서 전에 회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제 고문으로 현재 또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있고 저희 이제 결연 팀장이 또 이제 있고요, 결연에 또 총무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사업팀장님이 홍보팀장 같이 해서 저하고 같이 교무님과 같이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시고 계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태민 결연팀, 사업홍보팀, 여성회 운영회 총무팀, 그리고 은혜 법요를 맡는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세배 하시는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야기들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조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여성회의 역사를 지도교무님이시니까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전에는 이제 서울교구하고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원기 81년, 그러니까 1996년 3월 21일 날 경기 인천교구 여성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안정 초대회장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네. 박안정 초대회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32년째 경인교구 여성회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회장님은 7대 회장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역사가 꽤 오래된 여성회라고 그렇죠. 있겠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과 부모 자녀의 연을 맺는 은혜결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올해로 9번째를 9년째 맡고 계십니다. 올해도 23명의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은혜결연 사업을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무님, 이 사업은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 23명 결연했다고 그러는데요. 매년 30명에서 35명씩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명을 맺었고요. 경인 여성회에서 그동안은 이제 자체 활동을 해오다가 원불교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겠다 하고 모색하던 중에 한길의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남한에 와서 연고가 없는 학생들도 많고 또 연고가 있어도 그 부모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서 남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남한 가정에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10년째입니다. 10년째인데, 네. 10년째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원불교의 탈북인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집, 경인 집으로 저희가 경인교구 여성회가 편제가 돼서 이제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실제로 은자녀를 맺고 계시잖아요. 네. 자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녀에 대한 자랑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은자녀들. 저는 이번 결혼을 처음 맺게 되는 계기가요. 이제 여성회 이제 교구 회장직을 안고 교당 회장직을 할 때 제가 아들만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심으로 제의를 했어요. 딸을 이렇게 하나 자녀를 하나 맺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나는 아들만 하나니까 자녀를 좀 많이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처해가지고 저는 제가 그럼 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길의 학교를 가게 됐어요. 네, 네. 처음에 딸을 하나 이제 옥주를 이제 맺었어요. 네. 맺었는데 남매가 같이 왔어요. 네. 동생도 같이 왔더라고요. 이름이 남동생. 옥주인가? 예, 오옥주. 오옥주. 예, 예. 아들만 키우다가 일단 딸을 딱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소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에서도 나는 옥주를 딸처럼 내가 내 있는 한 진심으로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옥주를 맨 처음에 이렇게 맺었고
또 이제 그 이듬해도 또 이제 옥주 말고도 옥란이, 이제 그때는 옥란이를 또 하나 이렇게 딸을 삼았는데 계속 옥란이도 삼고 이제 송이도 삼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자식은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둘, 셋, 그래서 부모들이 계속 그 낳아서 키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려울 줄 알았더니 하나 키우는 것보다도 둘, 셋 되니까 어색하지도 않고. 그래서 6명까지 늘리신 거예요? 아니요, 6명이 더 되죠. 더 돼요? 졸업하고 나가고 해서 그렇지. 네. 지금 올해 이제 현재 있는 애들만 해서 그렇게 되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여성회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세터민 학생들 지원 사업에 가장 모범적으로 하셔서 아마 여성회장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물론 처음에 볼 때는 정말 말씀하신 사랑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겠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아, 이 친구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 자랑을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자랑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옥주 같은 경우는 처음 맺은 애고요. 그래서 이제 걔는 몇 년, 4년 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가가 이제 의대를 갔어요. 갔는데 전화가 한 번은 왔더라고요. 막상 이 학교에서 나오니까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계속 그동안 맺어진 그 엄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발길이 나도 모르게 왔대요. 저희 집 앞이라요. 나도 모르게 딱 학교에서 나와서 보니까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친구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한겨레 학교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 집 앞에 와 있다고 한번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이래서 키우나 보다. 내가 너하고 인연이 없었더라면은 나라는 사람 생각지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네가 머무르고 집 앞에까지 그 먼 길에서 이렇게 우리 집 앞에서 전화를 하는구나 해서 가슴 굉장히 뭉클하고 이래서 자식을 내가 안 낳았지만은 굉장히 그 진심으로 이래서 자식을 내가 너와 인연을 맺어진 게 참 다행이다. 참 좋다. 그리고 일단 엄마라 소리. 딸들은 문자가 꼭 엄마. 그 하루하루 일과를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고 생일날 기억해가지고 엄마 오늘 생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조금 미역국은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아들이 하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멋을 해주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멋을 해줬는데 아이는 이상으로 전화도 안 오고 문자 한 번도 않고 이렇게 뭐 때로는 용돈도 줄 때고 있고 있잖아요. 회장님들이 나름대로 결혼부모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부모님들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많이 사주거든요. 막 운동화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막 용돈도 주고 했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비해서 많은 문장을 안 넣어요. 그냥 네, 잘 들어갔습니까? 이게 네, 아니요. 이 대답이거든요. 그게 부모로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상처가 되니까 주는 걸로 끝나고 저는 그런 애들이 엄마라고 부른 그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결연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거운 없어요. 있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도 결혼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부모들이. 근데 아이들은 둥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커오면서 우리 학교 때 16, 17대 지금도 그 추억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누가 잘해줬고 누가 못해줬고 이 마음이 항상 가졌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한테도 내가 얘네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남길 수 있게끔만 저는 해주는 거거든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거든요. 이미 보상은 엄마 소리를 들은 걸로 저는 보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얼마나 잘해서 상처를 까물겠어요? 그 상처는 미리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 개개인들 들어보면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좀 상처를 조금 아무려줬으면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가 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부모와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회장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냥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것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한없이 그냥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결혼 사업이 완성돼 버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부모와 자식이 다를 바 없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셔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달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우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들을 그 최근 입국한 그 학생들 현황을 보게 되면요. 여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한 4, 5년 정도 이제 체류를 하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 탈북한 그 학생들의 엄마들이 결국 탈북인이죠. 이제 원래는 이제 가난과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두만강을 건넙니다. 건너게 되면은 건너자마자 바로 거기다 인신매매범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네. 불법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장가하지 못한 노총각이나 신체 장애인 집에서 끌려가서 생활을 하다가 도망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런 네네. 경우들이 많아서 저도 눈물을 참 많이 네네. 흘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려는 그 탈북 여성들을 붙들고 시어머니가 도망을 가도 좋은데 애만 하나 놔주고 가라.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애를 낳고 남한에 들어왔는데 남한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애가 눈에 밟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은 그분들 아니면은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잡히면 북송이 되고 북송이 되게 되면 교화소나 교도소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살이 센 7월 달에 어머니랑 같이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네. 국경수비대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 총을 쏘게 되면은 그 총소리에 맞을까봐 무조건 이제 강을 건너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허겁지겁 강을 건너서 보니까 강을 건너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엄마가 없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 남한에 넘어오게 된 그런 그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을 무사히 나가서 이제 그 중국을 빠져나온 중국 남부에 보면 이제 그 라오스란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라오스에서 그 이제 강을 이렇게 그 몰래 건너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메콩강입니다. 메콩강인데 네, 네. 그걸 그 탈북인들은 그 악어강이라고 합니다. 거기 악어들이 하도 많이 살기 때문에 강을 건너다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컴컴할 때 건너오기 때문에 밝을 때는 경비원들한테 잡히니까 컴컴할 때 건너오다가 잘못해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함께 탔던 누나를 잃은 학생들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이쪽에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은 우리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네. 그렇게 은혜결을 맺으시면서 이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줘야겠구나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식은 주문 줄수록 더 바래요. 네? 그리고 고마움이 없어요. 주문 줄수록. 결혼을 맺은 아이들은 주면 고마움을 느껴요. 조그마한 거에 감동을 하고 네, 이 결혼 학생은 거기에 3분의 1도 아니고 조금 주는데도 감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꼭 난 자식만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내가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그잖아요. 그 가슴으로 낳아도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저는 또 제 욕심이긴 하지만 노후에 또 내가 유럽지 않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결혼을 사실 맺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신들이 쉽게 이렇게 언뜻 손이 나가는 행동들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이렇게 부모 자식의 가장 강력한 인연을 맺으면서 이 사업을 해야겠구나라는 결정들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무님께서 좀 이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들의 그 상황이 너무나 연고도 없고 또 이 연고가 있더라도 역할을 거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마음 심리적인 안정을 얻어야지 여기 생활을 잘 적응도 하고 정착도 하는데 이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 우리 그 회장님처럼 또 많은 분들이 또 회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시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고 또 이 학생들이 물정도 모릅니다. 물정도, 남한 물정도 모르기 때문에
이 결연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나만에 대한 물정도 배우고 나만 가정도 배우고 또 공부를 하고 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결연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도덕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또 잘 챙겨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졸업 후에 대학과 취업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부모님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 우리들의 큰 그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즐거움들이 다른 가정들에도 확대가 돼서 남북한 가정이 서로 교류하고 통합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꾸준하게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로 이 친구들과 함께 부모 자녀의 연을 맺으시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성장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또 통일된 사회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경험한 그 경험치는 누구도 그렇죠. 갖지 못하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도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어디를 다녀라 소리는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제 물어봐요. 엄마는 온불교인가 보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더러 있어요. 천주교도 있고. 그래도 그렇다 해서 내가 너 원불교 나가자는 않거든요. 절대로 종교 얘기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건 본인 자유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엄마 종교를 내가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스스로가? 예,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엄마 종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냐. 원불교에서 자꾸 물어보고 원불교에 그렇게 교당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앞에서는 참 내가 모든 걸 하나하나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일단 원불교를 다니는 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전모 출신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런 욕심은 또 있어요. 슬쩍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원불교에 그러면은 저희 좋은 모습만 물론 보고 있겠죠, 뭐 아이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부모의 모습을 자녀는 항상 닮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모습은 항상 따라하려고 항상 그 흉내내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 아니, 얼마나 그 부분에 좋게 느껴졌으면 가볼까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분명히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그거는 이제 듭니다. 교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처음에 회장님께서 생각과는 다른 반응들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부모 운자녀를 맺는 이 결혼 사업이 그래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생각과 혹은 어떤 방법들이 좀 결집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집담회를 자주 개최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맨 처음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제 결혼식을 먼저 합니다. 결혼식을 해서 이제 편안하게 학생들도 결혼하고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결혼 인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도 함께 화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하루 동안에 잠깐 동안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인연을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이제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근데 홈스테이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우리 결혼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여러분들을 챙겨주려고 이런 마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결혼 부모님들과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해라. 그런 결혼 교육을 학생들한테 미리 홈스테이 하기 전에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가정에 전체 결혼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 가정에 1박 2일 홈스테이를 합니다. 6월 말 정도에. 그렇게 하고 나서 홈스테이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결혼 부모님들이 이 결혼과 홈스테이를 한 그 소감들을 함께 이제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들을 우리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결혼의 인연을 깊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결혼 부모님들 집담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대표 발의로 해서 한 5분 정도 발표를 하고요. 네.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서로 자유스럽게 회화를 하고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정말 우러나와서 서로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이야기들이 시간이 있거든요. 작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공부가 되고 이런 사업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인교구 여성의 앞으로의 사업 계획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조금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업을 계속 이제 외부적으로 한겨레에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케냐도 이번에 여성에서 저도 갔다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여성에서 이제 할 일은 한겨레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번개교당 군부대 쪽에 재작년에는 연애찻집을 일단 저희가 또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올부터는 군부대에 조금 저희가 이제 10월 14일 날 날짜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성회에서 좀 봉사를 하는 걸로 좀 먹거리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군부대를 찾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인천에 했어요. 있는 저 구조교당, 예, 번개교당. 예. 그래서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네. 150명, 200명 모인다고 그래서 끝으로 제가 회장님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자녀를 이렇게 두시는 데는 과연 회장님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을기에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하실까 생각 들었어요. 저희 딸 셋 아들 하나 이렇게 시골 농촌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를 그때 화법교당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근데 하필 엄마는 원불교를 다니냐고 제가 네네. 그렇게 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엄마한테 원망도 했었어요. 왜 하필은 원불교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꿋하게 원불교에 그래서 그 어머니를 닮더라고요.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병을 모아놓고는 꼭 아침에 한 수저씩 쌀을 이렇게 떠놓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떠서 이렇게 그 좀조리쌀이라나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차면은 교당을 가지고 가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내가 눈여겨서 보면 그렇게 하고 항상 아침에 이렇게 맑은 청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와서 아 그런 모습을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어머님이 그때만 해도 저는 또 원불교를 이렇게 가자고 해서도 안 다니고 이제 학생이 때 몇 번만 나가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좀 열반에 가까우시면서 제가 이제 그때 원불교를 처음 여기 북일정교당을 나가게 됐어요. 제발로. 어머님의 가르침이 그 인연으로 법연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런 말씀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순서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감사 인사 전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회장님부터 제 왼쪽 카메라 보시고 하실까요? 네. 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요. 저 회장으로서 현재 경인교구가 43개 교당이 있으면서 12개만 지금 현재 창립이 됐는데 아직 창립이 되지 않는 교당에 이번에 더 많이 창립을 좀 해주셔가지고 여성의 큰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결혼 또한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결혼부모님들, 회장님들 항상 이렇게 힘 같이 모아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인구 여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 딱 하셨습니다. 네, 다음 교우님 오른쪽 카메라입니다. 예, 네. 이 저희들이 이제 하는 그동안 해왔던 그 세트민 지원 사업은요, 남북한의 평화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이후 북한 교화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마무리됐는데요. 앞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급속하고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또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원불교에서는 탈북인 지원 활동과 그리고 북한 종교계와의 교류 등을 필요시에만 하고 있는 부분도 현실입니다. 이제는 남북한의 참다운 평화와 통일 이후의 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범교단적으로 통일교화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 구성은 통일교화에 참여하고 싶으신 모든 제가 출가 교도님들로 하면 되고요.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의지를 모아서 현실에 맞게 하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단에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통일 교화에 대한 의지들을 모으고 또 합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일 교화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관계를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인연의 관계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단편적이구나. 훨씬 더 큰 인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가족을 맺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는 이 생각이 바로 우리 스님들께서 네, 원불교의 정신이고 네. 대종사님이 천명해 주셔서 낙원 세계를 만들어가는 길이죠. 그것이. 네. 이것을 실천하는 길을 이미 교인여고 여성회에서 선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훌륭하게 이 실험을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